테크버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라인의 MLOps 플랫폼인 MLU를 사용하여 머신러닝의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MLU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홍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달 콜로라도 주립박물관 미술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시어러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미래 우주에서 오페라를 하고 있는 장면을 생생하게 연출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미드전이라는 AI 프로그램의 텍스트로 설명을 입력하여 단 몇 초 만에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술가가 단 한 번의 붓질조차 하지 않은 작품이 우승을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죠. 이 정도로 머신러닝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음을 우리 모두가 예상할 텐데요. 그런 반면에 화면처럼 비가 오는 날에 제가 쇼핑을 갈지 아니면 커피숍을 갈지 예측하는 모델은 앞서 본 모델에 비해 아주 간단할까요? 그냥 모델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 운영할 때에도 여러분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 프로세스들을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모델 개발자 여러분, are you okay?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머신러닝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들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라인에서는 어떻게 그 난관들을 극복하고 오롯이 모델 개발에 집중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의 발표 주제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구축하기인 만큼 우선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란 데이터 수집, 전처리, 모델 학습, 모델 배포, 예측 등 머신러닝의 전체 과정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머신러닝을 처음 도입하는 많은 팀들은 화면과 같이 수동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곤 하는데요. 로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노트북 파일에 기록하죠. 그리고 노트북 파일은 로컬에서 실행되어 모델을 생성하고 그 모델은 서비스 엔지니어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자와 서비스 개발자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모델 드렸어요. 모델 동작 안 하는데요. 이상하다. 저는 되는데요. 혹시 파이썬 버전 뭐 쓰세요? 저 3.8이요. 리콰이어먼트 좀 전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많이 익숙한 대화이신가요? 보시다시피 이런 워크플로우는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이고 임시적입니다. 프로세스를 반복하기 어렵고 그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하고 이력화하여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반복 주기가 가속화된다면 테스트도 모니터링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델 개발과 모델 성능 향상에 집중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화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화면에서처럼 데이터와 모델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이력을 저장하는 여러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로컬이 아닌 중앙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고 스케줄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아닌 파이프라인으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제 설명과 이 워크플로우한 보고서는 확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라인의 대표 MLOps 플랫폼인 MLU를 적용해 실제 개선한 사례를 보면서 파이프라인들을 어떻게 자동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라인의 모델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인의 분포유는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공간입니다. 각 사용자가 관심 있게 본 콘텐츠를 기반으로 개인화가 진행되며 사용자가 콘텐츠를 선택하면 다시 그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머신러닝 추천 모델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에게 추천할 만한 후보군들이 생성되면 사용자의 피드백과 품질을 기반으로 데이터 검증 및 필터링 과정을 거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인베딩 과정을 거쳐 모델을 학습시키고 배포합니다. 배포된 모델을 통해 추천된 포스트에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돼 추천 포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추천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추천 후보군과 사용자 피드백을 모델에 자주 반영하여 사용자가 지속 가능한 경험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퍼유 모델은 매일 일정한 시각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모델에서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델들의 결과를 종합해 사용자에게 앙상블된 결과를 추천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모델 파이프라인을 일정한 시각에 스케줄링하여 수행해야 했습니다. 다수의 모델이 하나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반대로 하나의 모델이 여러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그 종속성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고 데이터와 모델의 버전을 관리하여 히스토리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하나의 모델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모델의 장애가 전파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 하나하나를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쪼개어 독립적인 서비스로의 구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엔지니어 지식이 많지 않은 머신러닝 모델 작업자에게는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것이 러닝커브였기 때문에 단 몇 줄의 커맨드로 손쉽게 모델을 API화하고 컨테이너화할 수 있는 도구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모델 학습과 서빙에는 GPU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효율적으로 GPU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최적화된 알고리즘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에서 팀 내 개발자들이 서로 다른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오류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LU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MLU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 환경에서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 학습 및 검증을 진행합니다. MLU는 주피터 랩과 코드 서버뿐만 아니라 로컬 IDE를 사용할 수 있도록 SSH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어서 로컬과 동일한 환경으로 개발은 진행하되 MLU의 자원과 공유 리포지토리는 온라인 환경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MLU에서 제공하는 도커 베이스 이미지 위에서 개발을 하고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어 프로젝트 내에서 공유하여 모든 팀원들이 동일한 리콰이어먼트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델을 학습하는 그 과정 동안 모든 로깅과 트래킹을 ML플로어에 저장하여
연결된 데이터셋과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한 파라미터와 학습 척도 및 성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요. 패키징은 벤토ML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도커라이징 및 API화하였고 서버 자원의 스케일 인아웃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델 개발자가 엔지니어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도 효율적으로 GPU 자원을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워크플로우는 에어플로우를 이용해 자동화하고 스케줄링하였고 파이썬 코드로 동작하는 에어플로우의 어려움을 느끼는 모델 개발자들에게 MLU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오퍼레이터와 GUI 툴을 이용해 노코드로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델을 배포할 때에도 모델 개발자의 개입 없이 모델 스스로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쳐 최적화된 서버 환경을 찾고 자동으로 스케일링과 로드 밸런싱이 되는 환경에서 모델을 안정적으로 서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화면에서처럼 MLU 포탈이 제공하는 UI 환경 내에서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쉽고 빠르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각각의 인스턴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 구축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모든 팀원들과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프로덕션 레벨로 서빙을 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시각화하여 볼 수 있었고요. 이렇듯 MLU를 도입하여 붐 추천 모델에 직면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붐 추천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 열대로 구성되어 있었던 서버는 MLU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 한 대로 대체할 수 있었고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운영 인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서 발생하는 장애 또한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었죠.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델 성능 향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머신러닝 모델 개발에 있어 MLU를 사용하는 동안 모델 개발자들은 더 이상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즉,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GPU를 사용할 것인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었죠. 이미 MLU가 구축해놓은 최적의 인프라 환경에서 그저 데이터 분석과 모델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에어플로우나 벤토ML 같이 머신러닝 생태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여러 오픈 플랫폼들을 개개인이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지 않고 MLU가 제공하는 중앙 환경에서 손쉽게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모든 팀원들과 동일한 환경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어떠한 설치와 코드 작업 없이도 MLU 포털에서 제공하는 직관적인 UI를 이용해 간단히 만들었다는 것이죠. MLU는 붐 추천 모델뿐만 아니라 라인 그룹에 있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 팀들의 파이프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사의 클라우드 비용 산정 기준으로 약 500억 정도의 클러스터 자원으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고요. 일본, 태국, 대만 등 라인의 모든 글로벌 계열사에서 쇼핑, 광고, 게임 등 300개가 넘는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 개발 팀들이 라인의 MLOS 환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MLU에서 300개의 자동화 파이프라인이 수행되고 있으며 107개의 머신러닝 모델이 실제 프로덕션 레벨로 MLU를 통해 안정적으로 서빙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머신러닝의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힘썼다면 MLU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유연하고 확장된 머신러닝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인에서 제공하는 모델과 데이터셋을 누구나 쉽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퍼블릭한 모델 리포지토리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모델과 데이터에 대해 토론하고 지식을 함께 공유하여 사용자들 스스로 그들의 머신러닝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라인의 모델과 데이터셋을 공유하는 리포지토리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출시한 MLU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데모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MLU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떻게 모델을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한 후 모델 이름을 기입하고 공개 범위를 선택한 후 생성해 줍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모델의 저장소가 마켓플레이스에 생성되었습니다. 생성된 주소를 복사하여 MLU 노트북 서버에서 리포지토리를 클론한 후 해당 폴더에서 모델을 트레이닝 해봅니다. 모델 트레이닝이 잘 완료되면 모델을 소개할 리드미 파일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과 각종 파일들을 저장소에 올립니다. 다시 마켓플레이스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리드미 파일에 작성한 모델 소개 내용이 아주 잘 조회됩니다.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리포지토리를 쉽게 생성하고 모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만든 모델을 공유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모델을 데모하는 공간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쇼룸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쇼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스케치해주는 데모 페이지를 만들 건데요. 쇼룸의 제목을 입력하고 대표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모델을 빌드해줄 SDK를 선택하고 쇼룸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모델과 마찬가지로 리포지토리 공간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MLU 노트북 서버에서 해당 리포지토리를 클론한 후 모델을 데모할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정의하고 데모 페이지에 예시들도 만들어 봅니다. 저는 쇼룸을 생성할 때 선택한 그라디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데모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도 리포지토리에 푸시합니다. 푸시를 하는 순간 쇼룸은 자동으로 모델을 빌드할 서버를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자, 모델이 빌드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모델이 성공적으로 빌드되어 데모 페이지를 웹상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주 보셨던 제 사진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한순간에 예쁜 스케치로 바뀌었네요. 제가 만든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이 만든 모델들도 이렇게 웹상에서 간단하게 데모해 볼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머신러닝이란 기술이 조금은 쉽게 와닿지 않으신가요? 이렇듯 MLU는 모델 엔지니어들을 위한 MLOps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모델 개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엔지니어, 마케터, 기획자 등 라인의 모든 직군들이 그들의 서비스에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싶을 때 누구나 쉽고 빠르게 머신러닝을 사용해 볼 수 있는 환경과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 MLOps 플랫폼을 넘어 라인의 머신러닝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게 바로 MLU가 꿈꾸는 머신러닝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의 완성형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선영이었습니다. 本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로 질문자를 모셔서 질문자 자체 본인이 의문으로 생각하신 분을 질문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심화시키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가능한 한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화면 오른쪽 밑에 퀘스천 버튼으로부터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질문자는 야후의 크로마츠 노부유키 님이십니다. 네, 크로마츠님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후의 에리아 폼에서 플랫폼 개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크로마츠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크로마츠 씨 이 세션 듣고 크로마츠 씨가 의문으로 생각하신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소속돼 있는 팀에서는 헌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사내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궁금한 부분, 알고 싶은 부분으로서는 우선 패키징의 매니지먼트에 M2LM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벤투ML을 채용한 회사는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투ML을 왜 채용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MLU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서비스 엔지니어라든지 여러 다른 직군들의 많은 직군들의 사람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목표로 하고 추구하고 있는데요. 벤토ML의 경우 도커라이징을 자동으로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API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GPU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벤토ML 자체에서 최적화해주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모델 개발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서 벤토ML이란 라이브러리를 채택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は、続いての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델 서빙도 서포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그중에 뭐를 사용하는지는 거기 자료에 안 나와 있었어요. 벤토ML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툴을 사용하고 계신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 경우는 MLU의 플랫폼 중에 디포켓이라는 플랫폼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은 모델을 디플로이하고 서빙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체 라인에서 자체 구현한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 이제 인프라, GPU에 대한 인프라 자원을 관리해주고 뭐 스케일 인아웃 해주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야후에도 서빙 관리하는 카티서큐라는 게 있는데 양자의 차이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립니다. 서빙 다음에 페이즈인 모델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올 하나의 다시 페이지가 있고 서빙의 리소스 사용률이라든지 리퀘스트 상태를 감시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 밖에도 모델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모델 모니터링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딥포켓이란 플랫폼 안에서 디플로이와 서빙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된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갖고 있고요. 그 시각화되는 모니터링의 지표로 리소스의 사용률, 리퀘스트 상태 이런 것이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그 밖에도 예를 들면 데이터 분포라든지 모델의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시를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에 들어오는 리퀘스트 양뿐만 아니라 이제 모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대시보드에서 시각화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점점 더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밖에도 앞으로 여러 시각에서 모델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모델 트레이닝의 실험 관리에서 ML플로우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야후 재팬의 플랫폼 속에서도 ML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ML플로우를 써서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ML플로우는 모델의 실험 결과들을 전부 다 이제 자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 실험 결과들 중에 이제 뭐 개발이나 아니면 실제 프로덕션 레벨로 어떤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력 관리도 되고 있는 부분이 ML플로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실험 관리, 저장할 뿐 아니라 저장한 정보를 이용해서 성능 개선의 파라미터를 찾는다든지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과거의 장애를 알아보고 실험 정보를 참조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부분도 저희가 이제 ML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ML플로우의 그 말씀하신 장점들을 전부 다 이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MLU 속의 내부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MLU 모델 처리를 패키징해서 디플로이하는 부분까지 서포트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따로 패키징하기 전에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역시 전용 플랫폼, 구체적으로는 노트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러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 라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현하고 계시는지요? MLU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노트북 서버에 대한 리소스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MLU 안에 이제 노트북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를 쉽게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노트북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도커 베이스 이미지 같은 경우들도 같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제 따로 본인의 노트북 서버라든지 로컬 환경을 사용할 필요 없이 MLU에서 노트북 서버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역시 노트북이 가장 많이 사용되구나. 이거는 저희 야후의 플랫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회사는 다르지만 그 부분은 공통점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를 해주신 MLU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입니다. 퍼블릭 리포지터리를 공개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사람들도 접속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라인에만 있는 퍼블릭인가요? 어떠십니까? 라인 전사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제 뭐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ですね。こちらぜひ 네, 이 부분 꼭 라인 외부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받았습니다. 멘토ML인데요. 유료판, 무료판이 있다 하는데 MLU 속에서 사용되는 멘토ML은 유료판 쪽입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무료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벤토ML 저도 벤토ML 무료판하고 유료판의 기능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저도 아마도 질문자는 유료판의 독자적인 기능을 사용하는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LU처럼 사내 공통 플랫폼을 개발해서 사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조금씩 이용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야후의 이해 플랫폼에서도 그러한 서서히 이용자와 협력하면서 사용하기 쉬운 기반을 만들어서 지금은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MLU도 라인 속에서 널리 사용하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고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생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ML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용자가 처음 느꼈을 때 조금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사용자 친화적인 UI, UX를 통해 풀려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를 사용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GPU를 최적화하는 부분 등을 최대한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나 플랫폼들을 도입하여 사용자들이 이제 가장 간단하고 쉽게 그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프 MLOps라는 게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이제 지식을 토론하고 여러 모델이나 데이터들을 공유했을 때 그 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확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핏 보면은 어려워 보이는 기술인데요. 그거를 사용하기 편하게 제공을 한다든지 또 커뮤니티로 확장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 열심히 하셨다라는 얘기네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서 우리 야후의 기계학습 머신러닝 기반에서 최근에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리소스가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리소스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MLU에서는 유저가 늘어남으로써 기쁘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려운 상황 이런 건 없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MLU를 사용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리소스도 늘려나가야 되는 고충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라인에서는 MLU를 통해서 많은 모델 개발자들 그리고 이제 여러 머신러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MLU를 통해 여러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라인에 이제 ML이라는 생태계를 다 같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회사 전사 차원에서 리소스를 많이 지원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소스 부족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리소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라이브러리들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모델을 개발할 때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MLOps 차원에서도 모델 개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리소스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야후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많은 리소스 최적화에 대한 것들을 똑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ですね。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러를 겪고 있는 리소스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어떤 GPU 서버, 예를 들면 GPU 4개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팟에서 GPU를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기동이 됐어요. 그럴 때 모든 GPU 서버가 하나 혹은 2개의 GPU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새로 4개의 GPU를 하는 리퀘스트가 왔을 때 스케줄링을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PU의 클라우드 이미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과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들이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 아마도 라인도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닌가. GPU 프래그멘테이션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있네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LU를 사용할 수 있는 레벨까지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시간이 걸렸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한 사람의 사이언티스트가 모델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MLU라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MLU가 만들어지기 시작된 지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처음에는 이제 노트북 서버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 머신러닝의 파이프라인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디플로이와 서빙,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구축이 되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MLU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인력들은 뭐 그때그때 조금씩 변화가 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10명 안의 인력들로 시작해서 지금은 좀 30명이 넘는 인력들이 MLU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플랫폼을 키우는 데는 발전시키는 그만큼의 맨파워가 필요하다는 소리네요.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워크플로우 관련 기능을 구축할 때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 툴이 있는 가운데 에어플로우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서 에어플로우만큼 기능이 많고 파워풀한 라이브러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젠킨스라든지 아닌 다른 여러 스케줄링 툴을 도입하려고 고민했지만 결국은 에어플로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가장 모델 개발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가장 많았고 대신 에어플로우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니즈가 늘 있어서 저희는 에어플로우를 이제 코드뿐만 아니라 이제 에어플로우를 GUI 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오퍼레이터들도 사용자들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MLU 자체적으로 커스텀된 오퍼레이터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조금 사용자들이 파워풀한 에어플로우를 사용하지만
그 에어플로우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에어플로우용으로 준비했다는 GUI 내용이 좀 궁금했는데요. 뭔가 하나 에어플로우를 사용하기 쉽게 하는 특징 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에어플로우에서 사용하는 오퍼레이터를 하나하나의 이제 그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오퍼레이터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을 그냥 GUI에서 구축할 수 있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화면 내에서 파라미터도 넣을 수가 있고요. 즉 이제 에어플로우에서 코드로 작성했던 부분을 이제 화면 내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구축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UI상에서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디플로이 할 수 있게 쉽게 만들었다. 이것이 GUI를 도입한 메리트다라는 거네요. 감사합니다.